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9명, 이렇게 일일 환자 수는 1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는데 그럼 2주가 지나면 과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일상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현 상황에서 전문가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황 한 10명 안팎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네. 지금 확진자 숫자가 확 줄어든 거는 다행으로 여기고는 있는데요. 다만 아직도 조금 우려가 되는 발생 상황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호사가 감염되고 또한 아버지한테 감염시켰는데 접촉자가 한 1000여 명 이상 나왔다는 그런 상황들을 봤고 또 네.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한두 명의 환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직도 확진되지 않은 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이 2주 전쯤에 네.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 신천지를 제외하면 초기에 급증하는 그런 그래프와 지금 뭔가 유사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뭔가 또 다른 지금 감염 확산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유효합니까? 그 평가가? 일단은 뭐 그 당시에 저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우렸던 것들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완화가 되면 그 웨이브와 맞춰서 갑자기 환자 급증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연장을 하게 되면서 네. 다행히 지금의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걸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이 있었고 총선이 있어서 네. 좀 대규모의 이동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아마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벌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또 이번 주도 또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다행히 연장은 됐지만 네. 어떻든 간에 만약에 국민들께서 조금 느슨해지거나 이러면 이런 두 번째 웨이브가 다시 발생은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역 감염이나 해외 유입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에 더 방점을 둬서 방역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까요? 그 이제 해외 유입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예전에 한번 이제 정의정 본부장님이 조용한 전파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 내에 아직도 이제 증상이 가볍거나 아니면 증상이 좀 모호한 그런 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우리가 걱정하는 집단 발병의 양상을 띌 수 있는 곳에서 확인이 돼버리면 또 대규모 발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지역사회 내에 아직도 이제 확진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니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재앙성자 부분을 네.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한 180명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떤 분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좀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0명대라고 하는데 이게 완치됐다가 다시 감염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완치 판정 자체가 허술한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주에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도 같이 질병관리본부랑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상황 분석이 좀 필요하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일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활성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네. 이제 연령이 좀 많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다시 검출된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바이러스가 이제 내 몸에서 어느 정도 사라지긴 했는데 면역계가 어느 정도 억눌러서 근데 이 면역계가 충분히 버티지 못하니까 다시 재활성화되는 부분들.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니까 네. 사실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인데 이제 다 완치됐다고 하고 집에 갔는데 1, 2주 네. 있다가 또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도 양성인데 다른 바이러스 양성 나온 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바이러스 걸려서 기침이 유발되니까 네.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나왔는데 그 안에 그때 그 확진됐을 때 있었던 바이러스 일부 조각들이 네. 죽은 바이러스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례가 정말 다양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신규로 지금 재확진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객담이라든지 검체를 받아서 네.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나오는지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혈액을 뽑아서 항체가 충분히 생겼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을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앙성자가 2차 전파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바이러스 나온 분들의 전파는 안 되기
되겠지만 만약에 재활성화된 양상이라 그러면 어떻든 뭐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바이러스 나오는 검출 자체는 상당히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뭐 전파가 안 된다는 것까지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이 재앙성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단 면역을 우리가 완전히 제외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아직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언젠가는 집단 면역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걸려서 갖게 되면 네.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의료체가 감당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백신을 통해서 달성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렇겠죠. 그럼 백신 개발 사실 다들 전 세계에서 지금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진전이 됐습니까? 지금 조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미국에서 2개 회사가 이제 그 사람 대상 연구를 네. 시작을 했고 중국도 1개 회사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만약에 이 조기에 들어간 이제 백신들이 효과도 좋고 안전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계를 밟으면 1년 정도면 아마도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회사, 특히 국내 회사들도 네.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연구들이 잘 되고 또 다양하게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중에 한두 개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한두 개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진행되기를 그냥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제와 백신 중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근접했다고 보시나요? 치료제가 조금 더 근접해 있고요. 예. 치료제는 이제 약물 재창출 방법이라고 해서 이미 나온 약들을 대상으로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에볼라 치료제? 에볼라 치료제는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면 이미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기다리고 있고요. 다른 약제들도 순차적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지나고 네. 나면 사실 그때 정말 0명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걸 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은? 이제 정부에서 여러 단어를 썼죠. 생활 방역이라는 단어도 예. 썼고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지기 힘들 거라는 게 모든 사람 예측입니다. 뭐 심지어는 2년 이상 간다, 4년 이상 간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 일상생활을 바꿔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변화된 일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너무 개념이 막연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좀 많은 예시들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구체화시키고 또 그 부분에 맞춰서 그 각자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또 생활하는 직장 이런 데서 그 부분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바꿔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하려면 기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랑 정말 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는 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든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제대로 시행한 국가가 없고 그나마 실험을 해본 게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도 상당히 예.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죠.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안정이 돼야 되는 상황들과 네. 더불어서 전 세계적인 상황들도 같이 안정이 돼야지 그런 부분들이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방역 이야기 정말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대체 생활 방역이 그럼 뭐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이냐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위생 상황은 똑같이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손 잘 씻고, 손 씻고 마스크도 쓰고 써야 되나요? 뭐 거리감 예. 두고 환기 잘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활동들 범위를 확장을 할 때 이 원칙이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네. 확장을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지원책을 덧붙여서 해주셔야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 개념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을 통해서 그 네. 개념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들 지금 온라인 수업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신데 등교 계약 언제쯤 가능한 걸로 보세요? 사실 학생들이 생활방역의 개념을 제일 먼저 지키는 그룹이 된 거거든요. 네.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된 상태, 특히 지역사회 감염의 증거들이 많이 없어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전처럼 전체가 다 등교하는 거는 아마도 이번 학기는 어려울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조를 나눠서 뭐 1조는 월요일 날 오고 2조는 뭐 화요일 날 오고 예전에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면 조금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태가 좀 진정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느냐, 이건 좀 다들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19가
정말 사라지기 전까지는 또는 우리나라가 그런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게 사실 상당히 불행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 사실 지켜야 될까요?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 격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게 뭐 정부도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너무 열심히 잘 지켜줬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